자, 오늘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열심히 생활을 하는데요.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투자를 하지 않고 저축만 가지고 지금 은행 이자가 2%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이 금융권 가도 3%대라고는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고 세금을 제외하면 거의 1%대에 가까운 이런 상황에서 내 자산을 크게 불려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택 관련된 로또 아파트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주택 관련된 봄이 좀 불기도 했었는데 평균적으로 서울에서 집을 살려면 한 8.8년 정도 걸립니다. 내 소득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내 집 마련이 평생 소원인 이 상황이 돼버리고 결국에는 집 한 채 딸랑 남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경제적인 가치나 자산 증식을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투자를 해야 될까? 지난주에 만난 분 같은 경우에 부부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왔는데 그분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소득도 적지 않고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자녀를 유학을 보내고 노후에 현재 물가 기준으로 해서 한 350만 원 정도를 사용한다고 봤을 때 막막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까? 기존에 운영하고 계셨던 투자 상품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더니 자기는 주식하고 펀드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변액보험도 있었고요. 펀드도 일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지인들을 통해서 그냥 내용도 잘 모르고 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나이도 많이 먹고 또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해도 10년, 15년이 채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시기에 대한 준비들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랜 시간 했었는데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가 때문입니다. 경제에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가 상승률에 대한 거죠. 물가가 2% 이상 올라줘야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라고 그동안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요. 좀 최근에는 2%가 되지 않더라도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2%를 넘어섰죠. 물가라는 거는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요즘에 마트 가도 10만 원 가지고 가면 살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그게 바로 물가거든요. 그리고 보통 장바구니 물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설문조사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정도 있으면 내가 부자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합니다. 최근에 조사한 내용들을 보니까 한 주택을 빼고요. 현금 자산으로 해서 한 20억 정도는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년 전에도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20년 전에는 10억 원 정도가 있으면 부자라고 느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20년 전에 10억 원으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이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훨씬 더 많아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년 전에 했던 것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한 2배 정도의 돈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거죠. 1억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1억 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하면 1억 원이 매년 물가가 5%씩 상승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15년이 지나면 화폐의 가치, 돈의 가치는 절반 정도로 떨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3%씩 매년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 20년이 지나면 화폐 가치가 절반 정도로 떨어집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물가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또는 자산 가치가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는 그 자산 가치나 화폐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돈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해서 물가는 매년 3%씩 오르는데 은행에 내가 열심히 월급을 저축을 하면 2% 정도를 받겠죠. 그러면 매년 마이너스 1%를 확정해서 내 자산 가치나 화폐 가치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4% 5%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씩 물가가 오르는데 나는 열심히 은행에 2%씩 저축을 하는 겁니다. 매년 확정해서 마이너스 3%의 이자를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맞을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최소한 물가 상승률 그리고 또 이자를 받게 되면 세금을 떼죠. 세금까지 포함해서 물가 상승률과 이자는 극복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만 내 자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자산이 늘어날 수 있게끔 불려가려면 경제성장률까지 플러스를 해서 그 이상은 수익이 발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8에서 10% 이상은 수익이 발생을 해야만, 이자를 받아야만 내 자산이 늘어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구조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나는 여전히 은행에만 열심히 저축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이금융권을 찾아다니고 있다, 또 요즘에는 P2P도 많이 하시죠. P2P를 해서 이자를 좀 더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물가 상승률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